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종희 TV 부동산 클래스. 요즘 부동산 클래스가 구독자 수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네. 이제 댓글도 많이 좀 남겨주셨는데요. 네. 네, 산만하다는 얘기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관심 있으시니까 또 그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원래 산만 자체가 우리의 컨셉이에요. 컨셉입니다. 아니 네. 근데 어떤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 네.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부동산 얘기 투자 방송이라고 왜 부동산 정보를 이렇게 투자 정보를 잘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주냐고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네네네. 있는데 저희는 부동산 투자를 권하고 거기에 대해서 물건을 소개하는 방송이 아니라 그렇죠. 그런 이 흐름에 대해서 나름의 식견들을 갖고 이렇게 리뷰를 하고 나름의 어떤 이런 의견들도 의견들을, 있다. 네, 얘기하면서 환기를 시켜드리는 게 예, 주 목적인 방송입니다. 네. 부동산 그렇습니다. 금융이 굉장히 중요해서 네. 제가 뭐 금융 쪽도 나중에 하려고 그러고 네. 의료 쪽도 할 생각이고. 그러니까. 네, 네. 왜냐면 이게 전체 사회 구석구석을 알아보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그리고 부동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강갈 내용이 아니라 무슨 부동산 하는 사람들 무슨 투기꾼이니 범죄자로 알면 안 돼. 우리는 이미 지금 다 부동산하고 연관된 모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집에 살고 있는 자체가 부동산인데요. 그렇죠. 왜 그걸 부인하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좀 다른 얘기를 좀 빗대 보면 보험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편견이 또 어떤 있죠. 편견이 좀 있잖아요. 네네네. 테헤란로 가보세요. 보험회사 빌딩이 제일 높아요. 네. 예. 삼성생명, 뭐 동부생명 이런 데들의 빌딩이 아주 그냥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 근데 무슨 또 얘기냐? 보험이 있어야지 또 우리가 또 잘 살 수 있잖아요. 금융에서 핵심적인 부분들 중에 하나가 그 아까 말씀하신 보험입니다. 대출과 보험이고 네. 또 자산가들의 포트폴리오의 금융자산만 100%냐 아니다. 그렇죠. 금융자산 절반 정도, 나머지 절반 정도가 뭐냐? 결국은 부동산. 그리고 부동산 중에서 대다수가 또 아파트. 근데 아파트를 이제 누르고 있다 보니까 사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했던 아파트보다 훨씬 근생의 수익률이 엄청 높았구나를 깨우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서울 중심을 통해서 연결되는 교통 라인의 형성이 결국 이 3도심, 그러니까 한양, 도성, 그 다음에 영등포, 여의도 쪽, 그 다음에 강남 쪽, 이 세 군데랑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가격 상승이 되는구나를 볼 수 있었죠. 그런 흐름들을 좀 익히셔야지 어떻게 보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안목 갖고 투자를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이 정보 나와서 부동산 네. 정책만 20번이 넘게 계속 바뀌었는데 그때마다 계속 이렇게 조금씩 다른 양상으로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뭐 오늘 여의도 얘기를 주로 할 네. 텐데 여의도 근처에 있는 김포가 네. 뭐 이렇게 지금 어떤 분의 주장에 의하면 6.17 이후에 90배가 올랐다라고 90배요? 예, 어떤 한 9배 지역은 단위로요? 예, 뭐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는 데도 있고 뭐 그거야 진위는 따져봐야겠습니다만 네. 그만큼 사실 김포가 많이 떴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 정책이 또 황급히 나오면서 김포 규제할 수도 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사실 저는 규제가 사실 심해지면 네네. 분명히 그 돈이 다른 데로 몰리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결론적으로 데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뭐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좋으냐? 국영수. 이제 국영수. 그러면 서울 부동산에 대해서 중심으로 공부해야 되는 건 일단 3도심에 대해서는 핵심적으로 봐라. 그 중에 하나가 오늘의 타겟인 여의도입니다. 네, 우선은 이제 서부선 경전철이 예정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어떻게 보면 수혜 지역이 여의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촌에 있는 학교들, 예를 들어 학교로 네. 치면은 뭐 이대, 연대, 서강대 하고 홍대도 넣어주세요. 홍대. 하고 네. 그 다음에 서울대 하고 연결이 이렇게 쫙 되는 거죠. 연결이 된다고 가정을 네.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게 뭐 은평구까지.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의미가 있을 수 있고 그 핵심의 중심에 결국에는 뭐가 있다? 서울 여의도가 있다. 서울대 다니다 연대로 가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서울대 연대 다니다 서울대 서울대 다니다 가고. 연대를 왜 가겠어요? 네. 예. 근데 서울대에서 연대까지 그 중간에 있는 여의도 네. 주변 야, 노량진. 구암 초등학교가 있네요. 있죠. 여기 옛날 내가 관악트림 타는 살았는데 여기 야, 참나 기가 막히는. 네. 이렇게 바로네요 그냥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세 정거장, 네 정거장. 근데 다섯 여의도 정거장. 같은 경우는 사실 상업 시설이 많잖아요. 있죠.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가장 최근에 MBC, 구 MBC 자리가 네, 거기에 지금 다른 네, 주거용 건물이- 오피스텔 네. 초 대박이 났었죠. 분양을 할 때. 아, 그래요? 그럼요. 그리고 이 일대 여의도에 최근에 마스터원에서 쉽게 얘기하면 NH 투자증권이 있었던 그 건물을 네. 주거용으로 또 리모델링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좀 재미있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죠. 사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강남에 투자한 분들이 의외로
수익이 좀 되게 적었던.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아니, 여의도 그게 같은 있네. 경우는 사실은 옛날에는 섬이라 그래서 거기는 주말 외에는 밤에 가면 제가 그쪽에서 또 이제 좀 일을 했었다 보니까 네. 아무도 없는 약간 그쵸. 섬 같은 도시였는데 근데 여의도 사람들은 여의도에서 또 없어요. 계속 아니 생활만 하세요. 그러니까 그 딱 여의도 고등학교 나오신 분들이 네. 또 거기를 그렇죠. 사는 거기서만 거고 이제, 네. 외지에서 여기로 오는 커뮤니티를 경우가 갖고. 극히 드문. 맞아.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의 흐름들이 좀 더 바뀌어가고 있고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놓고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앞서도 말씀을 짚었지만 왜 오피스를 허물고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흐름들이 생기고 있을까? 이건 되게 특이한 거거든요. 소형이겠죠, 소형? 그러니까 아니 커요. 그래요? 그러니까 NH증권 사옥을 그 마스턴 투자운용에서 아예 헐어가지고 오피스텔 신축을 하는 이런 현상은 되게 특이할 만한 상황인 거예요. 그만큼 여의도의 어떤 증권가들의 수익률이 또 달라지기도 했다는 측면도 볼 수 있고요. 더 큰 거는 이 마스턴 투자운용이라는 회사는 실은 이제 인베스트먼트, 투자 인베스트먼트로 시작을 해서 개발로 돈을 엄청 번 회사예요. 제가 어떤 이제 얘기를 통해서 뭐 들은 얘기지만 시작했을 때 자본금에 지금 뭐 100배 이상 이익이 나는 그런 회사인데 여기가 개발을 많이 했죠. 개발을 나름대로 촉이 있는 그 회사가 한국의 월스트리트라고 할 수 있는 여의도 증권가에 이제 주거를 집어넣는다. 어떻게 보면은 증권가에 다니는 직원들 타겟에서 어떻게 보면 그 가족들 뭐 여러 가지 네. 볼 수 아니, 뭐. 있겠지만 야, 여기 근데 이거 같은 유심히 봐야 되겠네. 네, 그러니까 네. 이거 네. 단순한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네, 네. 네. 오피스가 오피스텔하고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다르죠. 그런 것부터 다르죠. 설명해 주세요, 좀. 자, 오피스는 네. 그러니까 커머셜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주거가 전혀 되지가 않아요. 주거 기능이 전혀 없는 사무실, 아, 오피스는 그냥 네네네. 사무실. 사무실. 상업, 그거를 허물고 상업 건물을 허물고 주거가 가능할 수도 있는 오피스텔.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주거도 가능하고 업무도 볼수 있고. 업무도 볼 수 있는 거. 보통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밑에가 이제 우리가 주상복합처럼 들어가게 되죠.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이거는 또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주거용 그 담보대출의 영향을 또 안 받을 확률이 좀 더 있죠. 그러니까 이번 주제는 여의도 얘기죠, 지금. 여의도입니다. 그렇죠. 여의도가 앞으로 어떻게 될 아, 거예요? 근데 여의도역은 어떻게면은 9호선 급행이 쓰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죠? 급행이 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네네네. 그 다음에 5호선이 지나가요. 네, 네. 5호선도 지나가죠. 그죠? 네. 그리고 또 뭐가 지나가나요? 지금 이거가 지나가나요? 서부 경전철? 서부 예. 네. 야, 서부 경전철이 여의도역을 지나가나요? 네네. 와, 거기 바로 지나가는 거죠. 아까 서부 경전철 경전철 그 노선도 좀 보여주세요. 네, 네. 경전철 예상, 예상 보시면 지나고. 지나가나요? 안 지나가나요? 정확히 여기 얘기해 보시면 주세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서- 동작까지 넘어가서 한양아파트, MBC, 순복음교회로 아. 해서 아, 그러면 지나가네요. 여기 거의 지나가는 거죠. MBC 한양 국제교통로 요 아파트니까. 라인이니까. 네. 한양 아파트 원효대로 남단 쪽에 있는 거죠. 네네네네. MBC가 여의도역에서 가깝습니다. 아주 그죠? 아주 바로 가깝죠. 여기 여의도이잖아요. 바로 네. 여기가. 바로 걸어서 아, 얼마 안 바로 얼마 안 가죠? 걸리죠? 네. 네. 9호선 라인이죠, 이게. 네네. 아, 여기 5호선. 네. 그 다음에 순복음교회 여기까지 돼서 네. 넘어가는 아. 거예요. 아, 순복음교회를 광흥청? 거치네요? 예. 네. 그럼 바로 국회 앞, 국회의사당 가까운데. 네네네. 야, 이러면은 이게 안 될 수가 없죠. 여의도. 여기가 파크원이라고 엄청나게 큰 국제 업무 빌딩이 생기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 공실률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오피스를 허물고 이거를 신축을 어떻게 오피스텔로 여의도 노량진 이쪽이 크게 되겠네요. 네. 앞으로 이쪽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여의도가 가격이 오를까 내릴까 당연히 올라갈 여지는 있는데 뭐, 아니, 당연히 조금 더 엑셀레이션이 될 수 있겠다라고 느껴지는 건 어찌됐건 기존에 공실률이 있는 오피스들을 허물고 이 주거가 가능한 오피스텔 쪽들이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데 대규모 오피스텔 규모가 사이즈가 큰 거 아까 말씀드린 MBC 부지라든지 이 NH증권 부지는 사이즈가 커요. 네. 이런 데 생겨지는 이 어떻게 보면 주거가 가능한 복합시설 지금 여의도 가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아파트 가격이 혹시? 평당 5천 정도 되네요. 주상은- 평당 5천이면 강남하고 어때? 비슷하네요. 아, 무슨 얘기세요? 아닌가요? 여기 무슨 얘기세요? 강남 강남하고 어떻게 평당 비슷한 5천? 거네요? 네 그랬으면 좋겠다. 여기가 제가 희망사항이네, 보는 기준은 희망사항. 뭐냐면 오피스텔이 주로 고급 소형 주거가 들어갈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 보고요. 네. 강남만큼은 아니겠지만 1인 네. 가구들이 여기서 거주할 수 있는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은 평수가 적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흐름들이 좀 같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요.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여의도가 뭐 학군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강남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1인 가구들이 주거하기에는 꽤 네. 좋은 주거 환경이 그렇죠.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여의도는 기존까지 봤었던 시각 외에 새로운 개발의 흐름을 봐서 여기에서 어떤 이제 개발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검토가 어물려지면 이게 사실은 여의도 중심으로 좌우가 되는 거거든요. 또 이렇게 되면 네, 네. 이게 전철이 통과가 오피스텔 되어지는데 그러면 가장 큰 게 지금 언제쯤 분양으로 나오고 있어요? 완공돼서? 지금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브라이튼 그쪽을 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 뭐 잠깐만요. 제가 정확하게 그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분양 성적은 꽤 좋았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네, 이제 실질적인 그냥 신혼 네, 아니면 1인 가구들을 네. 위해서 여의도 쪽 이런 오피스텔을 노려보는 것도 참 좋을 것 제가 같고. 사실은 네. 그 이대 같은 경우도 이대 벤처밸리가 조성이 된다고 서대문구에서 얘기를 했고 네. 서대문구에서 되게 다양한 개발 이슈들이 있어요. 네. 다리 하나 건너서 네. 그럼 이제 여의도에 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를 같이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의도에서 또 연결되어 있는 그 반대쪽에 보면 노량진, 노량진. 예, 또 개발 이슈가 있죠. 네. 노량진 또 오래된 동네이고. 네. 브라이튼 여의도 같은 경우가 454세대이고요. 네. 지금 이제 홍보는 많이 했고 이걸 분양을 해서 어떻게 좀 흥행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가졌었죠. 그리고 이제 MDM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디벨로퍼에서는데 여의도 쪽에 주거용 오피스텔 이게 왜 그러냐면 네. 큰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네. 아파트를 사업할 부지가 점점 없어져서 그래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디벨로퍼 회사들이나 시행사들 또 이게 건설사들이 이제 좀 고급 이제 오피스텔 그런 쪽으로 조금 시선을 돌리고 있는데 그럼 오피스텔 투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파트랑은 다르기 때문에 또 달라요. 대출 기준이 다르고. 그렇죠. 대출 기준이 달라지는. 네네네. 그게 좀 장점이 볼 수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강남보다는 좀 많이 비싸고 여의도는 아직 강남만큼은 안 갔기 때문에 네. 예. 평당 5천 정도 돼요.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네네. 지금 강남 어디가 5천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반포 아파트요?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압구정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파트는 대치동, 청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평균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거기도 한 5천 하지 않나요, 강남? 아니요 더 이슈가 생기고 있는 강남 아파트 지역들은 5천이 그래요. 훨씬 넘죠. 네. 지금 얼마니까? 보통 7천? 7, 8천? 7, 8천 정도 네. 일단 얘가 강남이? 좀 이제 네. 오래된 아파트라도 7, 8천은 본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아리팍이 1억 넘어서 이제 화제가 됐던 게 그렇죠. 거의 작년, 재작년. 아이파크? 아니요. 아크로 리버 파크를 줄여서 아리팍. 네. 거기 그런 거 30평대가 그런 것까지 평당 줄이지 1억이 마세요. 뭐. 뭐 그런 것까지 기자들이 줄였어. 그런 기자들이. 리버파크 거기가 네. 이제 1억을 딱 찍어가지고. 네네. 그게 반포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반포예요. 네. 네. 근데 거기가 사실은 참 그렇게 입지가 물론 이제 난 한강변은 좋죠. 별로 그렇게 솔직히 막 확 끌리지는 않았는데. 제가 그 세화고등학교 나와서 그 반포에 대해서는 아주 겪어봐왔지만 네. 거기 지금 들어간 사람들도 이게 왜 그렇게 비싼지에 대해서는 크게 네. 너는 이슈들이 많죠. 네. 거기가 교통이 최고 좀 너무 비쌉니까? 복잡하니까. 잘 짓긴 했는데 그게 1억이에요, 평당? 네. 넘었죠. 예. 1억이 좀 넘었죠 이제. 예. 아 그리고 난 어지럽더라고. 한 20평 넘어가면 20층 넘어가면 밑에 보면 네. 어지러워. 저도 그래서 땅을 막 좀 쏟아질 좋아해요. 것 같아. 그래서 한 7층 이하로 사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땅의 기운을 받을 수 있는 나름의 형상. 네.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 이제 여의도 부동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여의도는 금융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렇죠. 업무 지구였고 여의도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방송국 MBC, 뭐 SBS, 다 떠났죠. KBS 했었잖아요. KBS만 남아 있고 근데 이제. KBS 빼고는 다 갔어. 네 떠났죠. 어디로 갔죠? DMC로 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남아 있는 거고 뭐 할 거냐? 거기다가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증권가나 금융권에 대한 수익률이 약화가 되고 오피스 공실 생기는데 큰 건물들 뭐 팝콘이나 막 이런 거 지어지면서 큰 흐름들이 아 여기 이제 주거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주거 시장이 조금씩 침투를 하고 있고 이 시장들이 용산에서 봤던 거나 이제 저 강남에서 봤던 것과 같은 그런 현상들이 재현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따라서 여의도가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이제 다른 양상의 이제 주거 시장의 어떤 가격 상승에 조금 이제 기폭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말 앞으로도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피스텔 네. 쪽으로는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당장 저라도 네. 대출이 안 나오는데 다른 일반 아파트는 그렇죠. 이 주거용 오피스텔 나온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생각해보지 몇 않겠어요? 퍼센트까지 나와요? 뭐 생각나요? 이거는 이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근데 사실은 원론적으로 따지면
70% 이하? 전세는 한 6억 정도니까 네. 네. 전세 6억 원래 미만은 또 대출이 되잖아요. 17억에서 6억이면 사실은 이제 집값이 굉장히 그러니까 아파트 자체는 아주 뭐 워낙 오래된 노후가 된 아파트에서 아파트라서. 전세는 굉장히 싸네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아파트가 재개발이 되면 생길 수 있는 이슈.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는 오피스동을 허물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지어서 받을 수 있는 시세 차익. 이런 것들이 충분히 그 기대가 되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도시재생 사업하기는 되게 어렵고 사이즈가 큰 부분이고요. 네. 대신에 이제 주거용 할 수 있는 약간 좀 1인 가구 타겟에 고급화된. 지금 마포 쪽 이런 데는 엄청나게 또 비싸졌어요. 네, 우선은 이제 경전철로 인해서 이번에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여의도에서 대한 내용을 여기까지만 다루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또 이로 인해서 뭐 노량진, 네. 그다음에 뭐 신촌 광흥창, 네. 더 나아가서 은평까지 이렇게 좀 알아보는 그런 그러니까 시간을 우리가 가지면 좋을 것 이번에 같습니다. 이제 서부선이 생기면서 네. 결론적으로 이 연결되어 있는 데들이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는 어떤 발전 가능성이 있겠는지, 예. 어디다가 투자해야 되는지 우리 둘만 얘기하고 지금 박종지 선배님 어디 가시죠? 아, 여기 미성 아파트가 가깝네요. 나 지금 나 열심히 보고 있죠 여의도를 지금. 그러니까 네. 열심히 보고 계시고 조금만 더 우리끼리 얘기를 하면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보시면서 근데 여의도에 투자하란 말이에요, 말란 말이에요. 이건 당장 직문즉답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경전철은 네. 2028년에 이제 완공이 되고 관심을 이쪽도 이제 갖고 조금씩 네. 조금 더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다. 계속 지켜보시라고 하는 이거 말씀이죠. 광장 아파트도 네. 그렇고 네. 여기 미성 아파트, 롯데캐슬 엠파이어는 워낙 여기는 비쌌고요, 주상복합이라서 좀 네. 그런데 야 여의도 자이도 좋아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자이 이런 데는 평당가가 조금 더 비쌀 수 있고요. 새 아파트라서 그런 네. 거죠. 상향 평준화가 돼 있어요. 기존에 있는 인근 지역들 대비해서 특히 네네. 영등포 대비해서 본다면 네. 이 여의도에 있는 주거 지역들은 상향 평준화가 돼 있고 앞으로 조금 더 개발의 이슈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네. 아 자, 선배님 이제 광장 또 아파트 여기 미성. 우리 끝내야 돼요. 끝내야 네, 돼요. 아니 이게 재밌네 여의도가. 내가 왜 여의도를 지금까지 눈여겨 안 봤을까? 근데 여의도가 보니까 9호선 급행이 쓴다는 거야. 네. 그리고 5호선 들어가고 이번에 경전철 들어가. 네. 원래 여의도 매력적이었었어요. 야 네. 한강공원이 바로 앞에. 그리고 네. 여의도 공원이 앞에 있고. 근데 여기가 옛날에는 광장에서 데모 많이 했는데 요즘엔 저거 공원으로 돼서 데모 데모도 안 나오고 하고. 예. 여의도 공원, 여의도 여기 광장. 괜찮은데? 예. 여기 그리고 국회 가깝고. 네네. 아, 괜찮아요. 네. 여기 여의도를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